이제 균일 지불 복리 개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회성 지불이었는데 균일 지불은 이제 매 기간마다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균일 지불 현금 흐름과 등가인 이자 계산 기간 말에 일회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개수다라는 겁니다. 어, 크게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이제 균일 지불되는 금액 A를 이제 매년 금리에 맞춰서 계산되는 개수들을 다 더한 것과 곱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M-1년, M-2년 해서 언제까지? 원래 원점 시점까지요. 그래서 0은 결국에 0승은 1이 되고 얘는 이제 1 플러스 i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이게 중합이 되기 때문에 compoun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compound amount factor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equal payment series compound amount factor 해서 이 부분이 되고요. 수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엑셀을 이용하면.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이율 10% 복리로 5년 동안 매년 말에 1,000원씩 적립할 때 5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한번 그래도 이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F는 A,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예, 다 푸셨나요? 예, 푸셔. 매년 말에 1,000원씩입니다. 균일하게 이만큼씩 적립을 하는 거고요. i는 연일 10%니까 0.1 테고, 여기도 1 플러스 0.1 테고, 그거에 5년,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식을 푸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어,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또 엑셀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을 참 좋아하죠. 엑셀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매우 단순하죠. 균일 지불 복리 개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future value 구하자는 거죠, 결국. 그러죠? 똑같이 FV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rate는 0.1이었어요. 5년이었죠?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옵션을 파라미터를 쓸 겁니다. 매년 얼마 지불한다고 했죠? 1,000원씩 지불한다고 합니다. 1,000원 지불해요. 그리고 나머지 값은 빈칸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격 나오죠? 예, 앞서 이제 일회 지불 복리 개수하고 다르게 예, 이번엔 균일 지불이니까 이렇게 항목에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 마이너스 1,000원씩 해서 넣으시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 계산하니까 6,105원이네요. 대략 예, 구할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균일 지불 적립 기금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 예제와 반대의 상황이죠. 이자 계산 기간 말에 발생하는 일의 현금 흐름을 기간 1말부터 기간 n말까지 균일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개수입니다. 간단하죠. 뭐 당연히 공식은 A에 대해서 다시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공식이 되고요. 얼마큼 균일하게 매년 말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Equal Payment Series Sinking Fund Factor라고 합니다. Equal Payment라는 거예요. 균일 지불이죠. 예, 그래서 균일 지불 적립 기금 개수 이 뒷부분이 그죠? F는 미래가, A는 이제 등가. 그래서 이제 구하실 수 있고요. 미래에 발생하는 F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기간 1부터 N까지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지불을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나 풀어보시죠. F는 또 1분을 들까요? 예, 이제 시간이 됐고요. 이거를 식으로 쓰시면 이제 6,105원. 사실은 이제 소수점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거는 0.1이고 분모는. 분자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1에 10%니까. 그리고 5년이 5,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뭐 엑셀을 사용해도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죠. 또 엑셀을 사용해 보죠. 사실 이 부분에 엑셀을 구할 때 있어서 이제 앞서와 같이 이제 꼼수죠. 꼼수를 쓸 수가 없는데 예, 공식대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균일 지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는 F였죠? F 미래가입니다. 미래가를 곱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 써야 됐죠? 0.1 그죠? 분모는 0.1이었고 분자는 뭐였나요? 분자는 1 플러스 0.1 그리고 이제 이거의 5승이었죠. 5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결국에는 1,000원씩 매년 1,000원씩 납입하면 된다. 이게 A였죠. A는 1,000원씩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예제 1,000원이 정확하게 안 나오신 이유는 이제 여기서 0.1원을 생략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6,105.1원 까지 넣으시면 정확하게 1,000원이 나오실 거고요. 지금은 약간 소수점으로 다르게 나오실 겁니다. 6,105원만 했으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균일 지불 적립 기금 개수 예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균일 지불 현가 개수입니다. 균일 지불 현금 흐름과 등가인 이자 계산 기간의 시점에서의
일회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계수입니다. 만약 1년째 말부터 N년째 말까지 이제 매년 말 A1의 연금을 받기 위해 연리 I% 복리를 가정할 경우 현재 투자해야 할 금액 P는 현재 금액이죠. P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균일 지불 금액인 A 그리고 이제 지불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현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계수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균일 지불에 대한 미래가 그리고 또 미래가를 현가로 변환하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 계수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균일 지불 현가 계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Payment Series Present Worth Factor라고 해가지고 균일 지불 현가 계수고요. 결국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균일하게 A 금액을 이제 납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래예요. 그러면 과연 현재 시점이 제로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현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셨죠? 문제를 보죠. 연리 10%의 복리로 계산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년째 말부터 매년 말에 1,000원씩 5년간 찾고자 할 때 현 시점에서 얼마를 예치시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은행에 얼마를 맡겨야 되는가? 혹은 예금을 해야 되는가예요. 아셨죠? 이 문제를 이제 푸실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얼마를 예치시켜야 하는가 하니까 결국 현가 아까 전에 앞서 공식을 잠깐 적어 드릴게요. 풀 수 있게. 그럼 현가 A 그죠? 그리고 개수 적으셔야죠. 개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1 플러스 I n n승이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I 그리고 1 플러스 i의 n승이었죠.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예, 1분이 다 됐죠. 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가 다 주어졌죠. 매년 1,000원씩 5년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균일한 금액 A는 1,000원이고요. 그리고 N은 5년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면 1 플러스 이율 I가 몇이었죠? 10%입니다. 0.1 그죠? 그리고 5년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나눠줘야겠죠? 금리는 0.1 10%죠. 그리고 1 플러스 0.1 그죠? 그리고 N은 5년에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값을 계산해 볼까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 예, 엑셀로 하면 됩니다. 계산기를 쓰셔도 되는데 엑셀로 이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겁니다. 회사 가서 또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시간이 없죠? 엑셀이 훨씬 빠르니까. 예, 한번 계산해 보죠.
예, 현가는 1,000원이었죠. 1,000원. 그리고 곱하기 1,000원과 분모와 분자가 있었죠. 분모가 뭐였나요? 분모는 예, 1 더하기 0.1, 그죠? 그리고 5승, 기간이 5년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분모였고, 분자는 뭐였나요? i 0.1 곱하기 또 1 플러스 0.1의 5승이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값을 받기 위해서는 3790.786769 뭐 그 정도의 원이라는데 뭐 이렇게 어차피 소수점 단위를 예금을 하실 수 없으니까 한 3791원 정도를 예치를 지금 하시면 뭐 10%의 금리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매년 1,000원씩의 금액을 5년 동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예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본 예제의 반대격인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를 보겠습니다. 이자 계산 기간 초에 발생하는 일회 지불 현금 흐름을 기간 N 동안 균일 지불 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입니다. 개수이죠. 예. 그래서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는 Equal Payment Series Capital Recovery Factor라고 불러서 그 이제 A를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전에 P를 구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식을 반대로 A에 대해서 풀어주면 당연히 이 반대가 되는 그죠? 정반대가 되는 개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균일한 가격인 A를 구하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균일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현재 얼마를 예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번에는 정반대의 문제를 풀게 되겠죠? 예, 균일 지불 자본 회수 개수 예제입니다. 현재 3,791원을 연리 10%의 복리로 예치했을 때 향후 5년간 매년 말 얼마의 일정 금액을 찾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게 되는가? 즉, 매년 일정 금액 인출 후 5년 말에 잔액이 0이 되게 하려면 매년 얼마씩 찾아야 하는가? 풀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죠? 대략 1,000원이죠? 예, 하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매년 말 얼마의 금액을 찾아야 하나죠? 그러니까 A, 그죠? A에 대한 A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에 식을 이용해서 P, 그죠? 그리고 개수가 있었죠? 개수는 어떻게 됐나요? 개수는 반대였죠? 정반대로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 그죠? N제곱.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I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예, 그러면 또 1분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또 다 되었군요. 예, 그대로 풀어보죠. 다 이제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P의 값은 이미 주어졌죠. 3,791원. 그죠? 3,791원. 을 연리, 그러니까 0.1이죠. 0.1. I는 0.1입니다. I는 0.1. 그래서 0.1, 그리고 1 플러스 0.1을 5년간 찾을 거니까 N은 5. 그죠? 똑같습니다. 아래도 분모도 이제 1 플러스 0.1 그리고 5승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또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보죠. 뭐 엑셀로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P 값을 그냥 그대로 이용할게요. 저는 전에 구했던 결과 값에서 이게 P 값이었죠. 그리고 뭐였냐? 분모 나누기 분자다. 그죠? 분모 나누기 분자. 그래서 분모는 아까 말한 대로 0.1 곱하기 1 플러스 0.1의 5승이었죠.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0.1 그죠? 그리고 이것의 5승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럼 결국에 1,000원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전에 3,791원을 쓰신 분들은 약간 다른 값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결과값을 바로 이용했어요. 1,000원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예, 조금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구했죠. 매년 얼마씩 찾아야 하는가? 1,000원이었습니다. 아주 연리가 높아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찾아도 되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등차 지불 개수입니다. 등차 지불 현금 흐름을 균일 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개수입니다. 사실 이 공식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 과정, 변환 과정, 이 공식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이제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지불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등차 지불은 2년차 때부터 이제 G라는 금액의 어, 지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매년 이제 누적이 돼서 2G, 3D, 4G 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래서 M-1G까지 해서 발생하는 금액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 등차 지불을 이제 균일한 현금 흐름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매년 A라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싶을 경우에요. 예, 아셨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두 단계의 변환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등차 지불 현금 흐름 자체를 이제 균일한, M-1개 균일한 현금 흐름, 다른 말로 이제 G, 그죠? G의 이제 금액이 이제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환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미래가를 각각 구하세요. 미래가를 각각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균일가를 구하시면 돼요. 아셨죠? 계산 과정을 이 그림을 그대로 계산 과정으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차 지불 금액과 개수를 이제 미래가를 구할 수 있는 개수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M-1, M-2, M-3 해서 뭐 쭉쭉 가셔가지고 이제 처음 초기 1까지 해서 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개수를 다시 쓰면 앞서 이미 배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급수의 전개 형태가 되면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 수 있죠. 다음과 같이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 이 등차 지불을 미래 가치로 하나의 시점으로 다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미래가를 알면 아까 전에도 균일 지불로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었죠. 그 미래가에다가 균일 지불로 변환할 수 있는 이 개수를 곱해 주시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등차 지불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죠. 아셨죠? 이 형태는 결국에는 앞서 언급한 등차 지불 개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주어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연 10%, 그러니까 여기 등차 지불 현금 흐름이 있네요. 연 10%의 복리로 계산한 경우 이와 등가인 균일 지불 현금 흐름을 구하라. 아셨죠?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해 보시죠. A는 G i분의 1 마이너스 n 1 플러스 i n승 플러스 1. 이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은 이 문제를 보시면 좀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균일하게 이미 발생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그죠? 그리고 왜냐면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등차 지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균일 지불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위에 부분 이제 등차 지불의 형태를 변환 이 부분만 균일 지불의 형태를 변환해 주면 되겠죠. 이 식을 이용해서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트릭 같은 부분이었고 G는 그럼 얼마인가요? 25원이죠. 그죠? 100원 아닙니다. 125원도 아니고요. 25원이었어요. 그죠? I는 보다 0.1이다. 그러면 여기는 1.1이 되고 그죠? 1 플러스 0.1이니까 그리고 N은 몇인가요? 6년이죠? 6년. 그쵸? 숫자 잘 안 써지네요. 하여튼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예,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G는 25원이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개수를 곱해줘야죠. 개수가 어떻게 됐었나요? 개수가 이제 1 over i 해서 i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n은 6이었고요. 나누기 이제 분모죠. 분모가 좀 복잡해서 가로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부분에 뭐였죠? 1 플러스 i 0.1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제곱으로 해줘야 되니까 6승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서 분모 부분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대략 55.58이니까 56원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균일 지불 얼마씩 했어요? 100원씩 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시죠. 155원 혹은 156원 정도 그렇게 해서 156원 정도를 예, 그죠? 156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지불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비지불 현금 흐름을 이자 계산기간 초에 일회지불 현금 흐름으로 환산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등차지불 개수, Geometric Gradient Series Factor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2001년도에 이제 지불하는 F1, F1 곱하기 이제 등차 지불 개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가로 변환하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G 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I는 그대로 이율이고요. G는 이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그런 걸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감안한 이율이다라고 해서 G 프라임을 그렇게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G 프라임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등비 지불 개수 아시죠? 그 매년 일정한 비율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을 우리는 이제 현가로 변환시키고 싶은 거죠. 현재 그죠? 가치로 다시 말해서 P1이죠. P. 그래서 등비 지불 개수를 변환하는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각 연도에 나타나는 이제 지불을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N년차까지 발생하는 지불 비용을 결국에는 현가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를 현재가로 변환하는 개수에 계속 이제 개수 형태로 이제 다 곱해주고 F1에다가 곱해준 거를 이제 급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죠. 아래와 같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G 프라임의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G 프라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G 프라임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항을 G 프라임에 해당하는 형태로 변환해주면 아래와 같은 정리된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쓰던지 형태를 다르게 하여 등비지불 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이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등비지불 개수의 개념에 대해서. 예, 여기 예제입니다. 어느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첫 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7%씩 수입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승률이 가만히 되죠. 그죠? 성장. 그리고 연간 복리이율이 15%일 때 7%일 때, 그리고 3%일 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10년간 총 수입에 대한 현재 금액을 산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죠. 세 가지에 대해서 G 프라임을 일단 구하셔야 하고요. 뭐였죠? 1 플러스 G over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그죠? P는 F1 B A prime
over 1 플러스 g. 이 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예, 이제 잘 계산이 되시나요? 여기 문제에서 이제 웬만한 파라미터들이 다 주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n 값은 여기 10년간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f1의 값도 이미 첫 해 얼마를 시작하는지 주어져 있습니다. 3,600만 원이죠. F1은 3,600만 원, 이건 F1, F1이죠. 이건 N. 그리고 매년 7%씩 수입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승률이죠? 뭔가요? G죠, G. 그리고 연간 복리율이 15%, 7%, 3%일 때 각각, 그러니까 여기 I의 값이 변합니다. 이때는 0.15, 이때는 얼마인가요? 0.07, 그리고 이때는 0.03.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사용해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예. 자, 세 가지의 경우였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G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죠? G의 값은 이제 그죠? 그리고 이 형태를 복사해 붙여넣기,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좀 변경해 주면 되죠. 여기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나요? 성장률이 0.7%, 0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1-1은 0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3%, 그래서 0.03, 0.03을 7%로 나눴다. 그래서 마이너스 결국에는 3.7%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 G'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 일단 균일 지불 현가 계수부터 구해보죠. 연도는 10년, 그리고 1로 빼줘야죠. 1 플러스 G 프라임, 그리고 10년이었죠. 이렇게 구하고 나면 간단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구하실 수 있죠. 네, 두 번째에서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0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0으로, 그죠? 근데 G하고 I가 같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죠? N을, 10년을 1 플러스 G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0.07이죠. 예,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현가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F1 3,600만 원 곱하기 개수, 그리고 이 개수를 가지고 나눠야 되죠. 1 플러스 G죠. 0.07. 그리고 다른 것도 다른 옵션들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결과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결과 교재랑 약간 다른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반올림을 안 했죠. 원래 있는 가격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 소수점 마지막 자리를 없애주시면 반올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값을 구해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이율이죠. 이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현금으로는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수강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